안녕. 자, 오늘 쌤이 이 영상을 준비한 건 실제로 광문고 졸업한 선배들하고 얘기하면서 너희들이 학교 생활하면서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 학교 생활의 꿀팁을 알려주려고 이 영상을 준비했어요. 진짜 너희들의 학교 생활에 직접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서 선배들이 이렇게 오셨거든. 그래서 선배들의 얘기를 들어보면서 너희들도 조금 더 알찬 생활을 하길 바라면서 쌤이랑 같이 한번 이야기를 해볼 거예요. 자기소개 먼저 해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고려대학교 간호학과에 이제 합격해서 등록을 해놓은 윤예람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4년에 광문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저 또한 고려대학교에 진학할 예정인 정이든쌤이라고 합니다. 두 선배 모두 쌤이랑 같이 국어 수업을 진행했던 친구들이고 학교 생활을 너무 열심히 했던 친구들이라 우리 친구들한테 얘기해줄 게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학생부를 어떻게 챙기면 좋을지, 그리고 학기별로 무언가를 챙기면 좋을지 선배들하고 같이 얘기를 해볼 테니까 자기들이 필요한 부분 꼭 챙겨보길 바랄게요. 일단 쌤이 우리 아이들을 보면서 제일 많이 고민이 되는 게, 아무리 얘기를 해도 똑같은 패턴을 반복하는 게 수행평가 시즌에 매번 밤새고 하고 나서 졸고 있고 그리고 오늘 수행평가 때문에 학원 못 가요. 이렇게 비효율적인 생활을 하고 있어서 우리 친구들은 선배들은 어떻게 이런 것들을 챙겨왔는지 학기별로 자기네들만의 이런 생활들을 얘기를 해줄 거거든. 네, 얘기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일단 저는 1학기 중간고사는 그냥 언제나 시험을 내시는 선생님들의 출제 경향을 파악하는 것이라고 생각해서 교과를 일단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고 망해도 별로 멘탈 깨지지 않았고 그냥 그래 선생님을 알아보는 시간이었다 그냥 이런 식으로 마무리를 하고, 항상 시험이 끝나면 그 시험지를 분석해서 기출의 비율이라든지 교과서 비율 등 출제 경향 등을 파악하고 과목별로 정리를 한 다음에 다음 기말고사 때 활용해서 더 성적을 올리자, 약간 이런 마인드였어요. 쌤도 되게 예람 선배가 대단하다고 생각이 들었던 게 아쉬워도 시험이 아쉽든 자기가 쏟았던 거에 비해서 결과가 나오지 않든 잘 봤든 언제나 평정심을 유지하는 게 대단해 보였거든.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사실은 멘탈 관리하기가 조금 힘든데 예람 선배는 그때 어떻게 자기 멘탈 관리를 했었는지. 저는 이게 또 수시의 되게 장점이라고 생각을 해서 항상 망해도 다음에 무조건 기회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학기를 망했어도 2학기에 조금 더 올리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충분히 이제 잘 보실 거기 때문에 그런 점을 항상 그런 마인드로 멘탈은 별로 깨지지 않았던 것 같아요. 예람 선배처럼 진짜 우리가 3학년 1학기까지 내신을 챙긴다고 해도 10번의 시험이 있는 거니까 한 번 망한다고 해서 진짜 완벽하게 내가 이제 수시를 못 쓴다 이렇진 않거든. 그래서 이런 멘탈을 가지고 있다면 너희가 와르르 무너지진 않겠지? 근데 저는 솔직히 말해서 멘탈이 약한 편이어서 첫날 시험을 못 보면은 많이 속상했고, 그치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음에 시험을 잘 보기 위해서 그냥 계속 엉덩이 붙이고 공부를 했습니다. 그게 따지자면 제 멘탈 관리인 것 같습니다. 네. 그냥 앉아서 공부했다? 네. 그러면 이제 기말고사 시즌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조금 미리미리 세특도 챙기고 수행평가도 챙기고, 이게 연속이니까 어떻게 챙기면 좋을지 얘기를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솔직히 저는 세특은 그 중간이나 갑자기 시험 일주일 전인데 보고서를 써와라 이러시는 선생님들 계시면 되게 당황스럽잖아요. 근데 선생님들이 잘 안 읽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세특 관련된 거는 최대한 기말 끝나고로 미뤄서 보고서 쓸 때도 추후에 더 자세히 작성을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냈고, 근데 수행평가는 진짜 최고로 열심히 해야 된다 생각해요. 왜냐면 진짜 제가 수행평가로 중간 기말 둘 다 3등급이 떠도 수행평가 점수로 2등급 최종 받은 적이 있었기 때문에 수행은 진짜 시험 일주일 전이라 해도 항상 만점을 받겠다 이런 마인드로 교과서를 거의 외우고 한 3회독 외우고 가서 그냥 최대한 열심히 봤던 것 같아요. 수행평가도 과목마다 조금 많이 다른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선생님들이 국어에서 수행평가를 주시는 경우엔 어떤 경우에는 뭘 발표시킬 때도 있고, 근데 그건 세특용이기도 하지 어떻게 보면. 그럴 때도 있고, 어떨 때는 아예 그러니까 그 도서를 선정을 해주시고 그거랑 관련된 글쓰기를 시키시는 적들이, 그러니까 매번 다르니까 아이들이 그럴 때마다 어떻게 대응을 하면
좋을지 사실은 수행평가는 예측이 불가능하니까 그런 것들을 각자 선배들은 어떻게 준비를 했는지 이번엔 샘이가 먼저 얘기해 볼까요? 먼저 제 수행평가 관련된 소개를 간단히 하자면은 고등학교 3년 동안 영어 과목을 제외하고 국어, 수학, 과학, 사회 과목에서 3년 동안 한 번도 감점을 당한 적이 없는데요. 학생들이 수행평가가 지필고사보다는 점수를 받는데 훨씬 수월하게 할 수 있는 데에 반해 감점을 당하는 이유를 크게 두 가지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수행평가의 중요성을 간과하는 것입니다. 많은 학생들이 수행평가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아가지고 이제 전날 아니면 당일날 급하게 준비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렇게 하면은 조건이나 형식을 지키지 않아가지고 혹은 실수를 해가지고 감점을 당하게 됩니다. 두 번째 이유로는 제 수행평가에 대한 정보 부족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정보가 부족하다는 것은 수행평가 일정이나 범위를 제대로 숙지하지 않아서 이제 감점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수행평가 일정과 범위를 선생님께서 공지를 해주실 때마다 바로바로 메모를 해두었고 이제 적어도 전날에는 그 형식과 조건 등을 꼼꼼히 읽어보면서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좋은 성적을 받을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어 수행평가 같은 경우엔 1년에 한 번씩은 책을 선정해서 그거를 읽고 뭐 준비하게 하시는 수행평가를 한 번씩 하시는데 책을 정말 안 읽는 아이들이 있어요. 토론을 준비를 시키면 그거에 대한 이제 뭐 찬성 측이든 반대 측이든 요 예상 질문도 생각을 해보고 요런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것들을 미리미리 했다는 거죠. 뭐 책을 선정한다고 했을 때 그 책을 꼼꼼하게 다 정독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점은 그냥 요약본을 읽는 것과 그렇지 않아도 점수를 잘 받을 수 있는 것의 차이는 그 적어도 핵심적인 내용을 본인이 확실하게 숙지를 하는 것,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냥 요약본만 읽는 것으로는 말씀하신 것처럼 한계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중요 포인트를 알면 된다. 네, 그것만큼은 확실하게 알아야. 저는 그 한 번 정도는 정독하고 두세 번 정도는 보라쌤이 주신 자료로 계속 봤던 것 같아요. 제가 국어를 되게 못했던 학생이어서 약간 되게 걱정도 많았고 맨날 이제 다른 수행평가는 진짜 거의 맨날 만점을 맞았는데 국어만 항상 0점 몇 점씩 막 감점이 됐거든요. 근데 그게 그래도 만점은 못 받았지만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준비해서 0점 몇 점밖에 감점을 안 당했다 생각을 해서 네, 저는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꼭 준비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쵸. 그러니까 수행평가가 사실은 중간고사보다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단 말이야. 그래서 실제로 수행평가 때문에 역전당하는 친구들도 있고 오히려 중간 기말은 조금 아쉬웠는데 1등급으로 올라가는 친구들도 있고 수행평가 때문에 성적의 판도가 달라진다는 걸 너희도 꼭 숙지하고 있었으면 좋겠고 쌤 자료만 믿지 마. 그래도 본인이 조금 정성을 쏟을 필요는 있다고 선배들이 얘기를 해주니까 본인들의 노력과 시간 투자가 필요하다. 네, 이런 얘기였고 뭐 혹시 다른 교과에 대해서 뭐 수행평가 준비 팁 뭐 이런 거 얘기해 줄 건 없어요? 혹시? 국어 과목 수행평가에서 강조드리고 싶은 게 제발 조건과 형식을 좀 잘 지켜라는 말 좀 하고 싶습니다. 그치. 이게 아무리 좀 국어 과목 특성상 애매한 부분도 당연히 있지만 제 공정성을 위해서 딱 기준을 제시해 주시거든요. 이렇게 종이로 안내문으로 제시를 해 주시거나 아니면 애초에 그 시험지 위에 이제 써주시기 때문에 그런 거 좀 제발 잘 보면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발이라고 하는 거 보니까 제발. 저는 그게 제 비결이지 않나 싶습니다. 자, 그리고 뭐 학생부 세특 준비는 그러면 각각 어떻게 준비를 했고 어떤 시기에 어떤 방식으로 했는지. 왜냐면 실제로 쌤이 받는 이게 밤에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하나가
세특 어떻게 써야 될지 모르겠어요. 아예 가이드도 잡지를 못하고 어떤 방식으로 접근을 해야 될지도 모르겠다는 얘기를 너무 많이 들어서 선배들은 어떤 방식으로 뭐 세특을 준비하고 그리고 학생부를 채워가는 방식도 이런 얘기를 하면서 우리 야자반 얘기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솔직히 저는 이제 5학종 1교과였고 약간 진짜 다 합격을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제가 성적이 별로 높진 않은데 다 이렇게 합격을 하니까 약간 학생부가 좀 강점이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일단 친구들이 저는 주제 잡는 것을 제일 어려워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저도 주제를 잡는 게 되게 어려웠는데 어느 순간부터 이제 교과서 같은 거를 보거나 뭐 아니면 챗GPT, 네이버 지식 같은 것도 활용하고 그냥 약간 요령이 좀 생기는 것 같아요. 근데 교과서 참고하는 걸 좀 추천드리는데 이제 교과서 같은 거 보면은 제 전공과 관련된 키워드가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옆에 약간 자그마하게라도 그런 것들을 키워드로 삼아서 그 키워드를 먼저 잡고 동기를 만들었어요. 원래 동기를 바탕으로 키워드가 생기는 건데 저는 좀 반대로 갔었고 또 이제 제가 간호학과니까 간호학에 보면은 뭐 지역사회 간호학 아동 간호학 이런 주제들도 되게 많으니까 지역사회 간호학에서 그럼 이 키워드를 가지고 의료사학지대라는 것을 생각해서 이렇게 자기 전공에서 무엇을 배우는지도 좀 참고할 수 있고 아니면 교과서를 좀 참고해서 다양한 주제들을 잡아냈던 것 같아요. 제가 생기부를 이제 보고서를 제출할 때 서론, 본론, 결론으로 되게 길게 항상 보고서를 썼단 말이에요. 되게 자세하게. 근데 이제 항상 첫 페이지에 생기부를 요약해줬어요. 동기랑 내용 요약 그리고 느낀 점 이렇게 해서 제가 선생님께서 써주셨으면 하는 500자를 그냥 아예 써서 제출을 했거든요. 근데 그게 좀 선생님들께서 거의 대부분 그걸 복붙을 하셨어요. 근데 나중에 선생님들께서 들어보니까 다른 학생들 거는 자기들이 수정을 했는데 저는 제가 잘 써가서 선생님들이 이건 써도 괜찮겠다 해서 그냥 복붙을 한 거다라고 말씀을 해주셔서 제가 선생님들께 어떻게 쓰이면 좋겠는지 명확하게 생각을 좀 전달할 수 있었던 것 같아서 이렇게 첫 페이지에 무조건 동기, 내용 요약, 느낀 점을 500자로 요약해주는 것도 되게 괜찮은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내용을 요약할 때 그냥 어떤 활동을 했다 이런 것보다는 그 활동에서 이제 제가 그 잡은 전공 키워드를 좀 자세히 풀어서 설명해주면은 조금 더 전공 지식에 관심이 많구나라는 것을 좀 드러낼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 예람이처럼 챗GPT를 활용을 해서 주제 선정을 많이 했고요. 유료 결제까지 해가지고 네, 이제 열심히 활용을 했고 고려대학교 말고 연세대학교도 이제 합격을 했는데 두 학교 다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합격을 한 만큼 생활기록부에 좀 자신이 있었다고 말을 할 수 있겠습니다. 학생부를 잘 챙기는 데 있어서 지속적으로 좋은 생기부를 쓰려고 노력을 하는 거에 되게 고민이 많으실 텐데요. 그러니까 쓰다 보면은 당장 이게 결과가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고민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제 내신 수치만으로, 그러니까 교과 전형으로 대학을 갔을 때보다 종합 전형으로 썼을 때 내가 가고 싶은 학교에 갈 수 있다라는 동기부여를 토대로 계속 지속적으로 좋은 생기부를 만들어 나갈 수 있었고요. 구체적으로 좋은 생활 기록부를 만드는 것 그리고 수행평가를 잘 챙기는 법과 관련돼서는 제가 학기 중에 멘토링 조교로서 활동할 예정이고 그때 이제 많은 정보들을 드릴 테니까 많은 신청 부탁드립니다. 자기가 가고 싶은 과에 대해 관심을 갖는 것도 되게 많이 도움이 됐어요. 고3 때 이제 생기부를 제일 잘 썼다고 생각하는데 고3 때 올라와서 이제 간호사에 대한 책도 많이 읽었고 그리고 그냥 심심할 때 다큐멘터리 같은 것도 되게 많이 봤는데 그런 걸 봐서 이제 간호사 중에서도 어디로 가고 싶다 이런 꿈도 생기고 그래서 자연스럽게 주제도 좀 고르는데 수월했던 것 같아요. 이 선배들이 가장 많이 했던 거는 정보 찾기였네. 그쵸? 그만큼 자기가 가고 싶은 학과에 대해서 준비를 하고 자료조사도 하고 그만큼 시간과 에너지를 쏟고 이렇게 했을 때 학종으로 좋은 결과를 맞이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쵸? 근데 요즘 이제 자유전공 학부 같이 이제 무전공도 확대되고 있는 만큼 이제 꼭 특정 전공을 타겟팅해서 쓸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어느 정도 나는 뭐 생명과학 계열로 진학을 하겠다 아니면은 이제 자연과학 계열에 진학하겠다 이런 식으로 네,
그 정도는 구체화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많은 학생들이 지금 사실 신입생 친구들은 어머니들도 뭐 학생들도 야자반의 장점, 단점에 대해서는 사실은 잘 모르고 계신 것 같아서 야자반에 입학 기준은 쌤이 뭐 영상으로도 준비를 했으니까 본인들이 실감을 했었던 야자반의 장단점 이런 것들을 얘기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야자반을 1학년 2학기 때 들어왔기 때문에 안 했을 때와 했을 때를 좀 느낄 수 있었는데 일단 가장 좋았던 건 순공 시간이 확보된다는 점이었어요. 이게 야자반을 안 할 때는 집에 가서 조금씩 놀다가 7시 정도에 공부를 시작을 했다면 야자반 할 때는 그냥 바로 시작을 하게 되니까 학교 끝나고 그래서 자연스럽게 공부 시간도 많아지고 자연스럽게 또 성적도 올랐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다른 좋은 점으로 주변에 좋은 친구들을 만날 수 있다는 점 그게 좋았던 것 같아요. 자연스럽게 활동을 하다 보니까 다 친해져서 그 친구들은 어떻게 공부를 하는지 알 수 있고 또 다양한 입시 정보들도 들을 수 있어서 좋았고 또 그 친구들 이제 전교권이니까 그 친구들을 보면서 제가 자극을 받아서 더욱더 열심히 하게 되는 그런 계기도 되었어요. 동기부여도 됐고 그냥 학생부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그것도 좀 말하고 싶은데 이 야자반을 하면은 정말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거든요. 독서 멘토링이라든지 아카데미 아니면 외부 활동도 선택권, 네, 우선권이 있기 때문에 근데 그런 게 정말 생기부를 채우는데 정말 도움이 됐어요. 그런 활동들로 좀 생기부를 조금 더 풍부하게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서 그것도 장점이라고 생각해요. 가능하다면 야자반에 들어가시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1학년 1학기 그러니까 입학고사 보고 바로 야자반에 들어가서 3학년 1학기 중간고사 끝나고 개인적인 이유로 나오게 되었는데요. 3학년 1학기 중간고사 끝나고 나왔을 때는 저는 이제 야자반을 한 것과 이제 아닌 것의 차이를 크게 못 느꼈는데 그 이유는 1학년 1학기부터 꾸준히 야자반을 해오면서 공부 습관이 잡혀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학교 끝나고 바로 자습을 시작을 하고 11시까지 공부하면서 공부 체력을 기르는 그 과정이 되게 좋았다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 학업에 정말 열정적인 친구들과 같이 공부를 하면서 서로 우정도 더 끈끈해지고 학업과 관련된 정보를 많이 얻을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다만 이제 학업과는 조금 이제 불필요한 친목 형성의 분위기도 조금은 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좀 그런 조짐이 보인다 싶으면은 좀 친구들과 떨어져서 혼자 공부하는 식으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졸업한 선배들이 유독 야자반 분위기가 엄청 좋았던 학년이었어서 쌤도 딱 봤을 때 다른 학년과는 조금 다르게 아이들끼리 다 되게 두루두루 친하고 분위기도 좋고 무한 경쟁하는 분위기도 아니고 아이들끼리 서로 정보 공유 많이 하고 이런 분위기가 되게 좋다고 생각이 들어서 다음 학년 친구들에게도 그냥 주저없이 이왕이면 했으면 좋겠다라고 선생님도 야자반은 무조건 들어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추천을 하는 편이었거든요. 자, 그리고 광문고 생활의 꿀팁? 뭐 이런 걸 뭐 얘기해 줄 수 있는 게 있을까요? 꿀팁이라기엔 그냥 수업 집중 열심히 하고 별로 안 졸고 진짜 애들이 다 자도 저 혼자만 열심히 수업에 집중하면 선생님들께서 성적이 낮아도 제 이름 다 알고 계시고 다 선생님들 사이에서도 많이 얘기가 나오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성실도 성실. 성실도 선생님들 눈 밖에 나면 힘들다고. 그래서 제가 드림 캠프 했을 때도 선생님들이랑 어떻게 친해지냐 이런 질문도 나왔었는데 저는 막 선생님들한테 말도 먼저 못 걸고 아부 그런 것도 못 하거든요. 근데 그냥 수업에 집중하다 보니까 제일 선생님들께서 다 저를 좋아해 주셨던 것 같아요. 근데 저도 예람이와 비슷한 맥락인데요. 광문고에서 모든 선생님들께 이쁨을 받았다고 자부를 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저도 예람이와 마찬가지로 수업을 열심히 들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다른 학교뿐만 아니라 광문고도 수업 시간에 많은 학생들이 졸거나 대놓고 이렇게 자고 그러는데 이런 분위기에서 혼자만 깨어 있으면은 좀 허무하기도 하고 힘도 빠지고 나도 그냥 같이 잘까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근데 오히려 그럴 때가 기회입니다, 여러분. 그때 이제 바로 똘망똘망한 눈으로 선생님과 아이 컨택을 하면서 수업에 집중을 하면은 그때 선생님은 당연히 그 학생이 눈에 띌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이쁨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 네, 그리고 추가로 광문고 내신 국어 잘 받는 방법에 대해 얘기를 해드릴까 합니다. 제 입으로 말하긴 좀 그렇지만 저는 국어 내신 성적이 모든 과목 중에서 이과생임에도 불구하고 가장 좋았고 3년 동안 5번의 1등급을 받았고 4번의 교과 우수상을 수상을 했었습니다. 교과 우수상은 그 과목에서 전교 5등 내에 들었을 때 주는 상입니다. 그 많은 학생들이 내신 국어를 암기 과목으로 생각을 해서 그냥 드립다 암기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다른 학교는 모르겠는데 광문고만큼은 꼭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쌤이 암기하지 말라 그랬잖아. 그러니까 지문 내용을 어느 정도 숙지를 해야 한다는 것은 저도 동의를 하고 공부를 했다면은 당연히 머릿속에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지문의 완벽한 이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학교에서 시험 범위가 공지가 되고 학원에서 보통 선행으로 수업을 나가는데 많은 학생들이 직접 지문을 읽지 않고 요약본과 같은 그런 설명만을 그냥 필기하고 학교 수업은 도외시하는 경우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렇게 하면은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 같은 경우는 먼저 보라쌤께 오늘 학원 진도 범위가 어디예요? 라고 물어본 다음에 먼저 혼자서 직접 읽어보고 그리고 학원 수업을 들으면서 내가 가졌던 의문점들이나 아니면은 잘 이해하지 못했던 부분들 그런 것들을 교정하면서 보라쌤과 같이 읽었고 그리고 나서 학교 수업에서도 또 한 번 더 꼼꼼하게 읽으면서 적어도 3번의 시험 범위 숙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궁금한 점이 생기면은 1차적으로 보라쌤께 먼저 질문을 드리고 그래도 좀 애매하다 싶은 질문들은 2차적으로 학교 선생님께 직접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완벽하게 이해를 한 다음에 문제를 풀었는데요. 1회독을 하고 바로 문제를 풀고 사후적으로 그 부족한 개념을 보충하는 방식도 있지만 내신 국어 문제 같은 경우는 내용을 완벽하게 숙지만 한다면 빠르게 그리고 정확하게 치고 나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그러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문을 좀 무작정 암기하려고만 하시지 마시고 이해를 한다는 생각으로 본인이 직접 그 글을 읽어보고 중요한 점들을 정리해보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쌤이 늘 말하잖아. 쌤 요약본만 딸딸딸 외운다고 시험 잘 보는 거 아니고 너희 학교 외부 지문이 참 많아서 진짜 그 독해력 자체를 길러야 되는 게 맞고 그리고 교과서도 교과서 내용 그대로 교과서에 있는 설명 그대로 선지화되는 게 아니라 다른 단어로 대체가 되기도 하고 유연성이 필요하단 말이야. 그러니까 국어는 암기가 아니에요. 알겠죠? 네. 외부 지문 관련해서도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 시험 범위가 독서고 외부 지문이 나온다 라고 하면은 일주일 전에는 공부를 다 끝내고 좀 수능 위주의 공부를 하면서 마더텅이나 자이스토리 같은 기출문제를 풀면서 감을 살리려고 노력을 했고요. 아까 완벽한 지문 이해를 해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게 완벽하게 이해를 하니까 좀 그 외부 지문 말고 교과서 지문에서 확실하게 정확하게 푸니까 시간을 줄일 수 있어서 그 시간 확보를 토대로 그것을 어려운 외부 지문에 시간을 투자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을 쏟아 부으면은 결국에는 풀리는 그런 구조로 좋은 등급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저는 항상 외부 지문이 약하다고 생각을 해서 교과서는 정말 몇 턴 진짜 3회독 이상은 다 하고 최대한 다 이해를 하고 중심된 내용 같은 거는 전부 다 파악을 해서 최대한 교과서 문제는 15분 이내로 끝내자. 약간 항상 이런 마인드로 시험에 임했던 것 같아요. 정확하고 빠르게 교과서를 풀고 나머지 시간을 다 외부 지문에 쏟자. 약간 이런 마인드로 교과서는 정말 완벽하게 숙지를 하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파이팅. 화이팅! 그리고 두 친구 모두 쌤이랑 좀 오래 수업을 했던 친구들이라 선생님 수업의 장단점을 잘 말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보라국어의 장단점. 일단 저는 이제 광문공화 맡으셔서 선생님께서 필요에 따라서 그 신속기 자료가 추가되는 게 되게 마음에 들었고 그리고 빈칸 시험 그런
시험을 볼 때 처음에 빈칸을 채우는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노트. 그 부분을 통해서 좀 암기해야 하는 부분은 암기를 할 수 있게끔 해주셨던 것도 암기하는 데 도움이 됐어요. 그리고 문제 양 같은 것도 제가 필요로 하면은 계속 제공을 해주시기 때문에 제가 이제 스스로 자율적으로 뭔가 국어 공부를 더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선생님의 깔끔한 필기라든지 뭐 1대1 클리닉 같은 걸로 제가 숙제할 때 궁금했던 부분을 아무래도 제가 국어를 좀 못했으니까 못한 게 아니라 자신이 없었던 거지. 자신이 그래서 좀 되게 질문도 많았고 좀 엉뚱하게 모르는 부분도 많았어가지고 좀 질문할 게 많았는데 1대1 클리닉 같은 걸로 많이 해결할 수 있어서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국어가 애매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 보니까 실제로 그렇게까지 나아가지 않아도 되는데 깊은 생각을 하는 친구들도 많고 그런 생각을 좀 잡아주는 조언들을 많이 해줬던 선배들이에요, 둘 다. 또 선생님이 내가 이걸 모른다고 생각하면 어떡하지? 그 선생님이 이만큼이나 가르쳐줬는데 내가 모르면 어떡하지? 이런 게 아니라 나는 너희가 그럴 때 질문하라고 있는 존재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너희가 부끄럽거나 뭐 그런 생각을 전혀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의지했으면 좋겠어. 단점. 단점은 약간 수업 분위기? 학생 수가 많다 보니까 가끔 네. 수업이 어수선할 때도 있었다는 점. 그리고 선생님께서 아무래도 좀 착하고 감싸주시는 그러시다 보니까 별로 안 빡세서 물론 저는 숙제를 항상 다 해갔지만 그런 자율적인 학습이 필요한 그런 학생들한테는 좀 단점이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쌤이 스카가 있는 이 건물로 옮긴 거거든. 이제 수업 끝나고 무조건 스카로 가서 숙제를 마치고 가요. 나름 조금 독해졌다는 거? 네, 우선 장점부터는 양질의 지문 분석 자료와 문제 자료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제 보라쌤께서 되게 아기자기하고 이쁜 그런 자료를 만드는 것도 좋아하셔가지고 저도 이제 그런 자료 보면서 좀 공부하는 맛도 났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내용은 좋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점이 좋았고 또 예람이와 마찬가지로 저도 가끔은 조금 엇나가는 그런 질문들, 좀 엉뚱한 질문들을 이제 가지고 있었는데 저는 1대1로 대면 클리닉보다는 보라쌤께 직접 카카오톡으로 이제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래가지고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좀 낮은 질문이라도 내 이해도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되겠다 싶으면은 주저하지 않고 질문을 거의 뭐 한 10대 개씩 막 20개 뭐 거의 그 정도까지도 질문을 했던 것 같습니다. 단점은 빈칸 테스트 같은 거 얘기를 하셨는데 그런 게 초반에는 좀 좋지만 이제 나중에는 실전력을 기르기 위해서 우리 학교 시험지 형식과 동일한 시험지를 좀 풀면서 연습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러지 못했던 게 조금 아쉬워가지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따로 그런 학교 시험지 형식과 유사한 시험지를 준비해서 시간을 재고 풀면서 실전력을 길렀습니다. 그래서 쌤 선배가 이런 조언을 해줘서 이번 학기부터는 주간 테스트도 너희 학교 시험지랑 거의 동일한 형식으로 B4 시험지로 주간 테스트를 이제 준비를 해놨고 너희들이 여기에서 시험을 잘 치르는데 유독 학교 가서 시험 못 치르는 친구들이 너무 많아서 이거는 실전력 부족이다. 그래서 너희들이 여기에서 좀 안정감을 느끼는 것처럼 평소에 그냥 그런 시험지에 익숙해지면 조금 좋지 않을까. 마지막으로 이제 선배들이 후배들한테 해주고 싶은 얘기로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아요. 하고 싶었던 얘기가 있었는데 못했던 거. 저는 이 질문을 받을 때 항상 포기하지 말라고 얘기를 해주거든요. 제가 정말 성적을 진짜 많이 올렸어요. 막 3등급대에서 1등급대로 막 올리고 그랬던 적이 많았어서 약간 수시는 진짜 모르는 거다. 절대 지금 막 망했다고 정시로 바로 돌리고 싶다 맞아. 이런 생각이 들어도 포기하지 말고 최대한 다음 시험에서 최선을 다해서 올려보자 이런 마인드로 하다 보면은 결국 자기가 가고 싶은 학교에 합격하게 되니까 절대 포기하지 말고 열심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제 3학년 1학기 때 많이 아파왔어가지고 진짜 여기까지 왔는데 포기할까 이런 생각도 진지하게 많이 했었는데 결국 시간이 흘러가니까 진짜 포기하지만 말고 최선을 다해서 공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선배들이 워낙 성실하게 좀
학교 생활했던 친구들이기도 하고 정말 공부도 성실하게 했어요. 잔머리 굴리거나 이런 스타일도 아니었고 정말 솔직하게 쌤이 말해주잖아. 심폐소생이 안 되는 친구들은 좀 다른 방법을 찾자라고 얘기하잖아. 보통은 얼마든지 올릴 수 있는 가능성인 친구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선배들 말처럼 조언처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그냥 정시가 더 힘들어 얘들아. 학교 생활 열심히 하고 성실하게 하고 잔머리 굴릴 생각하지 말고 이렇게 준비하다 보면 선배들처럼 좋은 결과를 이룰 수 있을 거예요. 선배들 고생했어요. 안녕.